여러분, 혹시 바닷물이랑 민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오가는 그런 물고기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대부분의 물고기한텐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생물학의 규칙을 아주 가뿐하게 뛰어넘는 특별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강도다리의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내용들입니다. 이 강도다리가 대체 어떤 녀석인지, 그 안에 숨겨진 생존의 비밀은 뭔지, 그리고 이 모든 게 결국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네, 그럼 먼저 오늘의 주인공, 이 강도다리부터 제대로 한번 만나봐야겠죠? 겉으로 보기엔 그냥 평범한 물고기 같은데 대체 왜 이렇게 특별하다고 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말이죠. 바로 이 녀석이 사는 환경에 있습니다. 이 강도다리는요, 동아시아에서 저 멀리 북태평양까지 아주 넓은 바다에 사는 찬물을 좋아하는 물고기입니다. 생긴 건 우리가 흔히 아는 넙치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문장이 강도다리가 얼마나 대단한 녀석인지 딱 보여주죠. 소금기 가득한 짠 바다에서부터 염분이 거의 없는 민물까지 정말 극과 극의 환경을 그냥 제 집 드나들듯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대체 어떻게 이 조그만 물고기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환경 변화를 견뎌내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이 놀라운 능력의 핵심, 그 과학적인 원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강도다리의 슈퍼파워라고 할 수 있는 삼투 조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삼투 조절이라는 게요, 물고기한테는 그냥 생존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깥 환경이 짜든 싱겁든 자기 몸속의 소금물 농도를 딱 맞게 유지해야 하거든요. 이걸 위해서 물고기는 평생 동안 정말 끊임없이 에너지를 써야만 하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물고기인데 바다에 있어요. 그럼 몸에 있는 물이 자꾸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겠죠? 반대로 민물에 있으면 이번엔 물이 막 몸 안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바닷물고기는 일부러 짠물을 계속 마셔서 물을 보충하고 소금기를 밖으로 뿜어내야 하고요. 민물고기는 반대로 필사적으로 몸에 소금기를 붙잡으면서 물은 계속 내보내야 하는 거예요. 와, 생각만 해도 진짜 힘든 일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이 스위스폿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론적으로 보면요, 염분 농도가 한 10.4 ppt 정도 되면 강도다리 몸속 염도랑 바깥물 염도가 똑같아져요. 그럼 삼투 조절에 에너지를 쓸 필요가 거의 없겠죠? 그럼 그 남는 에너지를 어디다 쓸까요? 그렇죠. 전부 성장에 올인할 수 있는 겁니다. 과학자들도 바로 이거다, 이 지점에서 강도다리가 제일 잘 자랄 거다, 이렇게 확신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자연이 언제나 우리 생각대로, 교과서대로만 움직여주진 않잖아요. 과연 이 이론이 현실에서도 그대로 통했을까요? 과학자들이 직접 강도다리의 한계를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실험 설계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확했습니다. 일단 어린 강도다리 1200마리를 모아서요, 4개 그룹으로 나뉩니다. 염도를 5, 10, 20, 그리고 자연 바닷물인 33 ppt 이렇게 4군데에 각각 풀어놓고 90일 동안 지켜보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얼마나 받는지, 또 얼마나 잘 크는지, 말 그대로 강도다리의 잠재력을 확인하기 위한 궁극의 테스트가 시작된 거죠. 자, 그럼 제일 궁금했던 결과 한번 살펴볼까요? 낯선 환경에 딱 던져진 강도다리들, 과연 처음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역시나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는 스트레스였습니다.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는 거죠. 실험 시작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보니까 특히 저염분 환경에 있던 강도다리들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확 치솟은 거예요. 아, 이게 새로운 집에 적응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그냥 역시 환경이 바뀌면 힘들구나 하고 평범하게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강도다리는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훨씬 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그래프가 그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는데요. 90일이 딱 지났을 때 모든 그룹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벽하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받았던 그 스트레스는 일종의 성장통이었던 거죠. 결국 강도다리는 그 모든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해낸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죠. 오케이, 스트레스 이겨내고 적응한 건 알겠어. 그럼 성장은? 성장은 어땠을까요? 과학자들이 예상했던 그 스위스폿, 에너지 소모가 가장 적다는 CPPT 그룹이 제일 쑥쑥 자랐을까요? 자, 이게 바로 90일 후의 최종 성장 결과입니다. 이 표를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뭔가 좀 이상한 점, 예상과 다른 점이 눈에 확 들어오지 않으세요? 바로 이겁니다. 모두의 예상을 완벽하게 뒤엎고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한 그룹은요, 이론상의 스위스폿이었던 CPPT가 아니었어요. 바로 20PPT 그룹이었습니다. 다른 그룹들보다 평균적으로 무려 12%나 더 많이 자란 거죠. 이건 정말 그야말로 완벽한 대반전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는요, 그냥 신기하네 하고 끝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연구가 우리에게 진짜로 말해주고 있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럼 이번 이야기의 핵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강도다리는 정말 삼투 조절의 대가다. 둘째, 처음엔 좀 스트레스를 받아도 결국엔 저염분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해낸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물고기가 가장 잘 자라는 최적의 조건이 우리가 생각했던 이론상의 최적점과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자연은요, 우리가 세운 가설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하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거죠. 이 발견이 왜 중요하냐면요, 특히 양식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굳이 비싼 자연 해수만 고집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훨씬 다양한 염분 환경에서 강도다리를 더 효율적으로, 더 잘 키울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니까요. 이건 곧 더 유연하고 또 지속 가능한 양식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강도다리는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생명이란 우리가 만든 이론이라는 틀 안에 결코 갇히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이 작은 물고기가 보여준 이 놀라운 유연함처럼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자연의 숨겨진 슈퍼파워는 또 얼마나 많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